자, 다음은, 자, 평균 운동에서는 F는 MA죠. 예, 회전 운동에서는 힘 대신에 돌림힘,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 예, 곧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 대신에 가까스도 알파. 그래서 타우는 I 알파. 이게 그 F는 MA의 회전 운동 버전이에요. 타우는 I 알파. 자, 연습해 보면은, 자, 막대가 이렇게 한쪽 끝을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처음 가까속도하고 뭐 등등등 고할하는데, 자, 그러면은 R자 돌림힘은, 자, 이 경우에는 그 질량 중심에 다 모여 있는 걸로 퉁쳐요. 그러면 뭐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하니까 한 가운데 요 2분의 L. 자, 그 다음에 힘이 mg, 각도는 90도, 그리고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자, 이거는 그 F는 MA의 회전운동 버전, 타우는 I 알파. 그래서 가속 모멘트 곧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까속도를 알파라고 쓰고, 얘가 음수로 하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알파는 양수라고 하고 마이너스 붙여도 되겠죠. 그러면은 양변에서 마이너스 부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가까속도 알파는 2i분의 mgl이 돼요. 자, 이제 막대의 관속 모멘트도 배우게 될 건데, 회전축이 막대의 한쪽 끝에 있으면은 관속 모멘트가 3분의 1 ml 제곱입니다. 그러면 L이 하나 지어지고 M도 지어지고, 예, 그래서 가까속도는 2L분의 3G, 예, 이렇게 얻어져요. 자, 다음은 이 오른쪽 끝에 가속도, 예, 가속도는 R알파. 여기서 물론 가속도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입니다. R에다가 오른쪽 끝이니까 L 대입하고, 알파에다가는 앞에서 구한 2L분의 3G를 대입해요. 그러면 L이 지어지죠. 그래서 가속도가 2분의 3G가 돼요. 어이쿠, 중력 가속도보다 크네요. 그러면은 중간 어디쯤에서는 중력 가속도하고 같겠죠? 거기가 어딜까? 자, 가까속도가 2L분의 3G. 그러면 중력 가속도하고 같은 지점은 3분의 2L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전 같은 거를 올려놓으면은, 여기서 조금만 바깥쪽으로 멀어져도 이제 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크니까 이 동전하고 막대하고 떨어지겠죠. 예, 그런 거 생각하면 흥미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예제는 굴뚝. 자, 굴뚝이 이제 그 아래쪽을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해요. 그러면은 그 역시 질량 중심에 그 모든 게 그 모여 있는 그런 걸로 퉁치면은, 자, R자 돌림힘은 요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L의 절반, 힘 mg, 그리고 그 살각이 세타.
뭐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봐가지고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굴뚝의 관성 모멘트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가까속도. 그러면 가까속도 알파가 2i분의 mgl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회전 쪽부터의 거리 r을 곱해주면은 이 가속도가 얻어지는데 굉장히 크겠죠. 뭐 중력 가속도보다도 더 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굴뚝이 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는 채로 바닥에 그 도달하지 못해요.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이 굴뚝이 부러져요. 예. 그러니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더 커지니까 부러진다. 뭐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예로는, 그러니까 장난감 블록을 이렇게 쌓아놔요. 근데 누가 건드려서 얘를 넘어뜨려요. 넘어뜨리면 역시 가속도가 커져가지고 얘가 똑바로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어디쯤 끊어져가지고 그 장난감 블록이 무너지죠. 예. 예, 그러한 그 내용이 있는 예제였고요. 자, 다음은 뭐 이렇게 천정에 도르래가 있고 그거에 이제 줄을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그 물체를 매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 그 뉴턴의 운전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 바퀴는 회전 운동하고 물체는 평균 운동하죠. 그래서 회전 운동하는 거는 F는 MA의 회전 운동 버전, 타우는 I 알파, 그걸 사용해요. 자, 그래서 바퀴에는 장력밖에 안 작용하죠. 그 다음에 물체는 이제 장력하고 그 중력.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R, 장력 T, 사이의 각도는 90도, 그리고 반시계 방향을 회전하죠. 그래서 이만큼의 돌림이 작용하고, 이거는 바퀴의 관성 모멘트 I, 그리고 가까속도 알파. 물체의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을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자, 중력 빼기 장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그런데 그 바퀴에 돌돌돌돌 감겨있는 이 줄이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오직 회전만 시킨다. 자, 그러면 S는 R세타, V는 R오메가, A는 R알파라는 그 공식 삼형제가 등장합니다. 두둥. 자, 여기서 셋째 출동. 자, 그러면 A는 R알파, 알파는 R분의 A. 예,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 T는 R제곱분의 IA. 자, 그래서 얘를 1씩, 얘는 2씩, 그래서 1식하고 2식을 더해줘요. 자, 그러면 좌변에서 장력 지워지고, mg 하나만 남고, 우변은 가속도를 묶어주고, 자, 따라서 가속도가 1 더하기 mr 제곱분의 I 분의 중력가속도 치. 예, 이렇게 얻어져요. 뭐 각가속도를 구하라. R분의 A. 그러니까 R 더하기 mr분의 I분의 치. 그 다음에
장력을 구하라. 그러면 뭐, 요 가속도를 일식이 간단하죠. 대입하면 R제곱분의 IA, 그러면은 분모는 R제곱 곱하고 분모자는 I 곱하고, 그러면 다시 또 정리하면은 1 더하기 I분의 MR제곱 MG,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F는 MA의 회전운동 버전, 타우는 I알파, 이렇게 각각 그 병진운동, 회전운동 하는데 써먹어가지고 이 개의 운동을 알아냈어요. 자, 다음은 계속 뒤로 미루었던 관성 모멘트. 그러니까 병진 운동에서 그 질량이 그 관성에 대한 척도였죠. 회전 운동에서는 관성 모멘트가 회전에 대한 척도예요. 그래서 먼저 이산적인 질량 분포의 경우에는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회전축부터 거리의 최고의 합이에요. 그리고 연속적인 질량 분포면은 이 시그마가 인티그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R제곱분의 dm. 그래서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거리의 단위의 제곱. 그래서 제곱미터. 근데 이제 연속적인 질량 분포가 실제 계산은 복잡해요. 왜냐면은 3차원이면 질량 대신에 부피 질량 밀도 곱하기 부피, 2차원이면 질량 대신에 표면 질량 밀도 곱하기 면적, 1차원이면 선 질량 밀도 곱하기 길이, 이런 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성가셔요. 아무튼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뭐 멈춰 있는데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회전하고 있는데 뭐 멈추거나, 그게 힘들죠. 그런 관성의 척도예요. 그래서 이산적인 질량 분포를 갖는 몇 가지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알아보면은 다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막대는 12분의 1 ml제곱, 속이빈 원통은 mr제곱, 속이빈 고껍질은 3분의 2 mr제곱, 직사각형판은 12분의 1 m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속이 채워진 원통은 2분의 1 mr제곱, 속이 찬 구는 5분의 2 mr제곱. 그래서 원래는 다 유도해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막대하고 속이 찬 원통, 얘네를 유도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막대의 한쪽 끝에 회전축이 있는 경우 3분의 1 ml제곱이 관성 모멘트라고 했었잖아요. 요거하고 관련 있는 게 평행축 정리예요. 그래서 평행축 정리 증명해 보면은 회전축이 평행 이동하면은 질량 중심 지나갈 때보다 관성 모멘트가 더 커져요. 질량 곱하기 회전축이 평행 이동한 거리의 제곱, md제곱만큼 관성 모멘트가 더 커집니다. 이거 아주 쓸모 있는 지식이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 먼저
그 막대의 관성 모멘트. 막대는 1차원이죠. 그러니까 요 두께를 무시. 그러면은 선질량 밀도 세팅. 전체 질량 나누기 전체 길이로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조각의 질량은 선질량 밀도 곱하기 길이.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모아주면은 전체 질량. 근데 스텝 1에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생략하죠. 자, 다음 스텝 4. 이 작은 조각의 관성 모멘트. 워낙 잘게 쪼개서 입자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지금 회전축이 질량 중심으로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제곱. 그러면은 람다 x제곱 dx. 자, 마지막 5단계. 자,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은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까지. 그러면은 람다가 적분 바깥으로 나가서 L분의 M.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2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이게 그 좌우대칭 우함수니까 곱하기 2. 따라서 12분의 1 ml제곱이 얻어져요. 자, 막대의 관성 모멘트 유도해봤습니다. 쉽지 않죠. 자, 다음은 원통의 관성 모멘트. 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3차원이죠. 그러니까 부피 질량 밀도 전체 질량 나누기 전체 부피.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 원통 껍질이 모여가지고 이 원통을 이룬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질량은 부피 질량 밀도 로 곱하기 이 원통 껍질의 부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커팅을 해보면은 그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쭉 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L, 요 두께가 dr, 그리고 요 길이가 2파이 r. 그러니까 부피가 2파이 r 곱하기 L 곱하기 dr.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 모아주면은 전체 질량. 그런데 스텝 1에서 일정하면은 이거 생각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원통 껍질의 관성 모멘트. mr 제곱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러니까 로 2파이 r의 세제곱 LDR. 자, 마지막 스텝 5. 자, 얘를 이제 적분을 해줘요. 그러면 로가 적분 바깥으로 나가니까 파이 r제곱 L분의 M 2파이 L까지 나가고 R은 0에서 라지 R까지 적분하면은 4분의 라지 R의 4제곱. 그래서 2분의 1 M R제곱이 얻어집니다. 어이쿠, 복잡해.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성 모멘트. 그러니까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 막대의 한 끝을 통과한다. 그러면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 통과할 때보다
질량 곱하기 회전축이 평행 이동한 거리의 제곱만큼 커지죠. 자, 질량 중심 통과할 때가 12분의 1 ml제곱.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거리는 2분의 L. 자, 그러면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ml제곱. 그래서 3분의 1 ml제곱이 얻어져요. 이거를 그 앞에 그 문제에서 써먹었죠. 이야, 이걸 이렇게 뒤에서 다루다니. 자, 관성 모멘트 이만합시다. 자, 다음은 회전 운동 에너지. 그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 것처럼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관성 모멘트 I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의 제곱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 평균 운동 공식에다가 그 눈치껏 해가지고 회전 운동 공식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회전 운동 에너지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 이산적인 질량 분포를 가져왔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요. 뭐 1번, 2번, 3번, 4번. 자, 이럴 때 그 Y축을 회전축으로 한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은 그 질량이 라지엔 Y축으로부터 A만큼 떨어져 있고 2번도 그렇고 3번하고 4번은 Y축에 딱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가 2ma 제곱이에요.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가 Y축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ma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Z축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Z축으로부터 A만큼 떨어져 있고 3번하고 4번은 Z축으로부터 B만큼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가 2배의 ma 제곱 더하기 스몰 mb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Z축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ma 제곱 더하기 스몰 mb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회전축에 따라 관성 모멘트가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도 달라질 수 있겠죠. 회전 운동 에너지 짤막하게 얘기했고, 자, 다음은 이제 그 평균 운동의 공식을 이제 눈치껏 회전 운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평균 운동에서 1은 그 힘을 적분한 거, 회전 운동에서 1은 돌림을 적분한 거, 그 다음에 평균 운동에서 일률이 FV, 회전 운동에서는 타우 오메가, 그리고 1 운동 에너지 정리, 평균 운동에서는 1이 그 평균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같고, 회전 운동에서는 1이 회전 운동 에너지하고 같죠. 이렇게 눈치껏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평균 운동하고 회전 운동하고 물리량들이 거의 1대1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변이 각변이, 그냥 속도하고 각속도, 그냥 가속도하고 각가속도. 근데 얘는 주의해야죠. 요 가속도가 접선 방향의 가속도예요. 그 다음에 질량에 대응되는 게 관성 모멘트. 이건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건데, 운동량에 대응되는 게 각운동량, 힘에 대응되는 게 돌림힘, 그 다음 이제 뭐 눈치껏 그 평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그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하고 물리량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